미안. 한 1등급 컷은 우리 반 반평균 근처 아닐까요? 반평균보다 낮을 것 같은데. 반평균. 자, 봅시다. 그러면 청모평은 끝에 네 문제의 오답률이 워낙에 높아서 끝에 네 문제 정도를 하면 되겠네요. 혹시 그 외에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고치셨으면 제체나 이런 게 필요하실 테니 풀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체할 수 있게 답지나 이런 것도 드릴게요. 이게 답지를 먼저 주면 그거 보느라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이러니까 네, 일단은 그 보십시다. 일단 끝에부터 볼까요? 21번은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부터 그쵸? t 플러스 3까지 사이에서 이차함수 fx가 fx는 x제곱의 마이너스 4tx 플러스 10t죠? 네. 요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gt라고 하자 해서 선생님이 최대값은 라지 mt라고 하고요. 여기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스몰 mt라고 할게요. 요거 일단 답지가 잠시만요. 답 채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의 합을 갖다가 라지 MT랑 스몰 MT의 합을 GT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구간 나눠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 잘 보면 그지? 얘가 대칭축은 어디에 있는 거 확실해? 2t에 있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에 플러스 10t에다가 요거 아마 마이너스 4t 제곱 정도 요렇게 된 것 같아. 그쵸?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겼고 대칭축이 2t 이렇게 된 거지. 그쵸? 그러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t가 t보다는 오른쪽이죠. 맞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t가 t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테니 이게 맞죠? 그쵸?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2t가 t보다 오른쪽에 있고 t 플러스 3보다 왼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t 플러스 3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구간 내에서 최소값은 어떻게 돼? 최소값은 이렇게 되면 정해지죠. 맞아?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일단 범위부터 볼게. 요 t를 싹 빼고 나면 t는 요거에 의해서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요렇게 되면 스몰 mt 값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쓰면 되니? 꼭지점이 최소값이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범위 안에 들어가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10t-4t 제곱이다.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0t다. 이렇게 최소값을 정해보면 될 것 같아. 맞죠? 자, 그러고 나면 뭐가 필요해? 그러고 나면 둘로 나누는 게 필요해.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둘로 왜 나누냐면 이제 t랑 t 플러스 3 중에 뭐가 더 위에 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좀 있겠죠. 자, 범위 설정할 때는 이 짝에가 t고 좌짝에가 t 플러스 3일 거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랑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면서 알아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이 t에서 t를 뺀 거랑 t 플러스 3에서 2t를 뺀 거 요거 두 개를 갖다 비교해 보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 얘가 이쪽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하면 t가 되고요. 요거 계산을 하면 반대로 3-t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맞아요. 만약에 이런 방향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디가 긴 거야?
요쪽에가 긴 거지.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만들어져? t 플러스 3에서 만들어지겠죠. 맞아? 그래서 요 경우에 최대값은 t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알아보시면 되고, 범위 먼저 써줄까? 범위는 이제 요거 넘어와서 요 계산을 해보면 요거 넘어와서 얘랑 지워지고요. 요거 지워지고 t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요거에 의해서 t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t는 어차피 0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였고, 요 경우에 최대값은 t 플러스 3을 대입한 값이니까 식 자체는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9. 요거는 좀 계산을 좀 줄일게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얘가 최소도 결정되어 있고 최대도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GT를 찾을 수 있어요. GT를 찾아보면 t가 0에서 2분의 3까지에서는 GT는 얘랑 쟤랑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요 범위일 때면 이게 t가 얼마보다 클 때? t가 2분의 3보다 클 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3보다는 작죠. 3보다는 작고,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잠깐만. 이렇게 쓸게요.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는 작고.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 이 짝에가 더 큰 거니까 t를 대입하시면 되겠고, t 대입해주면, 그쵸? 그래서 이제 t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0t가 돼요. 그래서 t가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때는 얘가 되는 거니까 얘랑 더해 주셔야 돼.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20t 이렇게 돼요. 이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갖고 온 거라 나중에 어차피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될 문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요렇게 될 때랑 그 다음에 t 플러스 3하고 2t의 요 두 개의 순서가 어떻게 될 때? 바뀔 때가 있겠죠. t 플러스 3보다 2t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 그래서 두 번째는 t 플러스 3보다 2t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t가 얼마보다 클 때? 3보다 아예 클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요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때는 이렇게 돼서 2t가 요짝에 있으면 그죠? 2t가 이렇게 있으면 t 플러스 3보다 큰 거니까 t 플러스 3이 좀 더 오른쪽이죠. t 플러스 3이 요렇게. 그쵸? 그럼 t부터 t 플러스 3까지를 본다고 한 거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t랑 t 플러스 3을 각각 대입한 거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GT를 또 따로 만들면,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GT 만들면, t가 3보다 클 때 GT 바로 만들면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14t 플러스 9. 이 문제가 사실 처음 나왔었을 때 내가 제일 불만이었던 건 숫자가 꼭 이럴 필요가 있냐. 이런 측면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사실 찾을 수 있잖아. 조금 시간을 막 여기다 갖다 들이부으면 여기까지 찾을 수는 있는데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2분의 3이 있어요. 그 여기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중간에 또 3이 있어요. 3이 있고 이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가 9인데 지금 알고자 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서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가 되도록 이런 거죠. 서로 다른 실근계수 4개가 되는 곳이 사실상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밖에 없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서 얘랑 접하는 거, 첫 번째 거니까 누구야? 얘랑 접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요거랑 접하는 거 알아보려면 이제 마이너스 7t 제곱에 플러스 14t 플러스 9 요거랑 누구랑? 마이너스
4t 플러스 a랑 접할 때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서 넘겨서 계산하시면 뭐 이제 얼마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쓰겠죠? 판별식을 쓰면 이때 a가 얼마가 나오냐면 7분의 144가 나와요. 이거 문제 변형을 내가 문제 변형을 했다가 문제가 오류날까봐 숫자 변형을 못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그랬어. 그래서 이걸로 갔죠. 잘했죠. 이 문제는 역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데 얘랑 접하는 것도 알아봐요. 똑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7t 제곱에 플러스 20t죠. 요거랑 마이너스 4t 플러스 a 서로 같아지는 이것도 판별식 써서 알아보면 요때 a가 또 7분의 144가 나와요. 그래서 둘 다 얘가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접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둘이 계산을 해보면 얘가 여기에 공통으로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요 순간이 a가 7분의 144가 될 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있어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57이거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57인데 요 점을 대입하면 요렇게 직선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가 답이에요. 자, 내년에 중간고사 때 내가 여기 앞에 지금 되게 많은 학교를 지원하신 분들이 앞에 있는데 어느 학교 하나 걸려. 알았어? 어느 학교인가 이런 거 내요. 무조건. 알겠죠? 모의고사 문제는 아무 얘기 없이 막 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최대값 최소값을 합치는 식 있죠? 이거 만드는 거 개 중요해요. 이거 문제 좀 어려워지면 전부 다 이거요. 알겠죠? 학교 킬러 문제 보면 다 저거 개 많거든? 저거 잘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고쳐보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때에 a 값을 따로 찾아주시면 a가 뭐 4분의 81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4 곱하고 뭐 7 곱하고 해가지고 둘이 막 그렇게 푸는 문제. 네. 숫자가 너무 더럽지. 이게 그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굳이 숫자를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거. 나는 그런 의견인데, 뭐 대단하신 우리 저기 출제자분들께서는 그죠? 뭐 전부 다 이게 생각이 있으셨겠죠. 뭐. 좀 그렇네요.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낸 거야. 니네도 이제 그쵸? 막 여기 앞에까지는 금방 풀었을 거 아니야. 여기 보자. 여기 얼추 한 어느 정도까지는 쉬워요. 아니에요? 이거 16번 절면 좀 힘들고. 괜찮아요. 얘들아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 알았지? 좀 익숙해지면. 모의고사 문제는 익숙해지는 거야. 알았어?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준비해서 푸는 거지 준비 없이 푸는 문제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알려져 있는 문제고 이걸 공부를 안 하면 네 손해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공부를 여러 번 한 다음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도 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래하지 마시고 잘 고쳐보는 걸로 해요. 동원아 이거 가져가세요. 시험지. 동원 이리 거. 네. 네 그러세요. 이거 밖에 있어. 야야야. 자 20번도 볼게요. 자, 20번도 좀 계산이, 그죠? 이거 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지울게요. 그래서 메모만 해놓으시고 이따가 좀 고쳐보기로 하고요. 자, 20번. 요게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다 무슨 그래프인지는 알죠? 얘가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죠? 여기가 이렇게 대칭인 상황이었는데, A가 양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F-1하고 2A, F2A 해서 그 지나는 직선과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실수 A 값을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좀 중요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A가 1인 경우는 생각을 한번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가 1인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요놈, 요놈, 요놈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끔 한다면 우리는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요 점의 좌표가 따로 하나 있으셨을 거라 요렇게 지나가게끔 하는 게 존재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요 점의 좌표는 x한테 2를 넣으시면 되고 요게 아마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실 거니까 요거 x좌표가 2죠? 그럼 요게 2,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a의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너는 되는 놈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두 가지가 있겠지. a가 1이 아닌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위치가 그러니까 사실 그림은 내가 봤을 땐 그림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마이너스 1의 위치가 한 요 그럼 어디쯤인가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요 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요 자리가 2a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쵸? 그래서 저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a가 1보다 어떨 때? 1보다 더 클 때예요. 그죠? 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요 점의 좌표도 알아볼 수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요 함수에 넣어 주셔야 되지. 맞죠? 함수에 넣어보면 함수 그 y값이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점하고 여기가 뭐예요? x좌표가 2a. 그 2a를 함수에 넣으셔야지. 그러면 4a제곱 해서 a제곱을 뺀 거니까 3a제곱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구랑 접해야 돼? 요 놈하고 접해야 되죠. 여기 위로 볼록하네. 맞아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y는 자 기울기부터 만들면 얘에서 얘 빼주면 2a 플러스 1 분자는 얘에서 얘 빼주면 2a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 지나는 거니까 x 플러스 1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겠죠? 괜찮을까요? 자, 얘랑 지금 누구랑 같냐라는 거냐면 요 위로 볼록한 애인데 위로 볼록한 애가 이름이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a제곱은 일단 날리고 얘를 저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는데 이걸 그냥 계산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분의 2a제곱 플러스 1에 대한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죠? 쌤 맞나요? 나 틀리면 얘기해 줘야 돼. 나 맞죠? 맞아? 그러면 요거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어. 뭐 p 이렇게. 그러면 x제곱에 px p-1이 0이죠. 맞아요? 요거의 판별식이 뭐여야 돼? 판별식 0이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요거 값이 나올 거예요. p가 아마 양수여야겠죠. 얘가 양수니까. 맞아요? 그럼 p가 양수이려면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아마 p가 한 이 정도면 딱 아다리가 맞죠. 그래서 얘가 2면 돼요. 요거. 그래서 2a 플러스 1분의 2a제곱 플러스 1이 2면 되죠. 괜찮을까요? 이건 학교 내신 기출 문제예요. 학교 내신 기출 문제. 그래서 요거 가지고 a 값을 찾아주시면 a가 뭐가 나오냐면 근해 공식 사용하면 2분의 2 뿔마 루트 6인데 이게 이제 네, 이렇게 돼요. 양수니까. 됐나요? 끝났나요? 안 끝났죠? A가 어떨 수도 있어요?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은 비슷해. 그림은 비슷한데, 네, 요렇게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 그죠? 이렇게 지나는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이게 세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a 제곱 하고 2a, 여전히 3a 제곱이네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y는 2a 플러스 1분의 얘에서 얘 빼면 4a 제곱 마이너스, 이건 다행히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1에 1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얘가 누구랑 접할 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 제곱하고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계산만 남아요. 네? 답은 이따가 드릴 거긴 한데 이게 뭐 1하고 2분의 2 플러스 루트 6하고 6분의 3 뿔마 루트 6? 다 합치면 답이긴 한데 답이 얼마야? 그렇다. 2분의 7이라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거 19번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도 이제 요 문제도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튼 2차 당시 px의 값의 합을 qx라 하자 이랬고 이제 가족권을 보시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문제가 어려운 까닭은 따로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p1이 0이거나 p2가 0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면은 이게 이게 이제 P0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거나 0이거나 그죠?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P3은 0이거나 3이거나 이래야 되죠? 그쵸? 이제 뭐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고 일단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 이거를 이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나중에도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거든. 숫자 변형하기가 좀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갖고 왔는데 학교에선 숫자 변형으로 많이 내기도 해요. 푸는 방식을 알려줄 테니까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일단 먼저 지금 0, 1, 2, 3이 중요하죠. 찍어보면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1 또는 2에서 0이 나와야 되죠, 반드시. 그럼 먼저 이것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만약에 1에서 중근이었다고 합시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그 뭐 03, 03 이런 거니까 이게 뭐 위로 볼록일 리는 없고 이게 중근이었다 하면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얘가 중근이면 생각을 해보시면 0 또는 3에서 0이 안 나오죠. 이거 빨리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거든 지금. 맞아요? 그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건 안 되죠. 왜냐면 균형이 안 맞잖아. 0, 3은 1에서부터 간격이 다르죠. 근데 둘 다 3 나와야 되는 사이즈인데 이게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그냥 1에서 0이 나오는데 0에서 0이 나오는 사이즈부터 보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3에서 3 나와야 되죠. 그거부터 써봅시다. 그때는 첫 번째야. px가 어떤 상황일 거냐면 최고차는 잘 모르고 x의 x-1일걸? 맞죠? 그럼 p3이 얼마 나와야 돼요? p3이 3이 나와야 되죠. 3 넣으시면 얼마예요? 6k죠. 이게 3이 나와야 되죠. k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 떠오르는 건 없어? 이게 만약에 최고차 개수가 2분의 1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요점 통과할 때는 뭐 다르니? 2, 3 여기 지날 땐 달라요, 안 달라요? 이거 안 다르죠? 맞아요? 최고차 개수가 안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은 2분의 1의 x-1이라는 거와 2분의 1의 x-2의 x-3이라는 건 바로 얻어낼 수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이거?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 0하고 얼마 지나는 거 생각해 봐야겠니? 간격이 좀 달라지는 거 있지 않아? 여기 지나는 거 있겠죠? 맞아요? 0하고 2 지나는 거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생각을 해보면 px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최고차 개수 선생님 m이라 할게요. 그럼 이제 x랑 여기 x-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요 경우에도 이렇게 지나서 여기 3,3 지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그렇게 되려면 3 대입해 주시면 3. 1이니까 3p3은 그죠? 3m이죠. 요게 3 나와야 되니까 이때 m 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자, 얘가 x의 x-2라고 한다면 지금 딱 봐봐. 모두 하나 보여요. x-2라고 x-3 보이죠? 바로 얻어낼 수 있어요. 대칭이니까 요때도 최고차 개수는 똑같이 1이었겠죠?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어.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돼. 뭐냐면 1하고 2에서 동시에 0을 찍을 수 있죠. 그 경우에 균등하게 0하고 3에서 둘 다 3 찍을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이해돼요? 요거 하나만 해보시면 답이 되는 거. 그게 다예요. 이거 비슷한 문제가 옛날에 중학교 3학년 시험지에도 나온 적 있어요. 중3의 2차 함수 문제 중에 뭐 2차 함수가 맹글어지는 거 안 맹글어지는 거 이런 거 중3 문제도 나왔어요. 옛날에. 내 기억에 명일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저게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왜 그림 그리는 게 맞다고 하는지는 나중에 답지를 보시면 알아요. 답지를 보면 막 한 바닥이 써 있는데 읽어보면은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아니 뭐 풀 수도 있기는 한데 풀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머리 나쁜가 보지 뭐.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풀어?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앞에서 한두 개 실수하신 분들이 좀 있고 말고는 거의 저 네 개는 그냥 다 틀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맞추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이더라고.
19, 20, 21. 잠깐만. 아, 18번. 18번 뭔데 이렇게 틀렸죠? 18번 정답률이 잠시만요. 이거 좀 뽑아놓고. 뭐가 이슈가 있었나요? (18번) 뭐 이슈 있어요? 아, 뭐 혹시 뭐 플러스 루트 알파 베타 분의 2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약간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 지금 두 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시기가 알파 베타가 혹시 둘 다 음수인가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알파 베타면 루트 알파 베타는 그게 둘 다 복소수라서, 복소수 저기 순허수라서, 잠시만요. 아이씨, 이게 네. 순허수가 아니라 그 뭐니? 루트 안에 음수잖아. 루트 안에 음수 아니에요? 어딨지? 18번. 내가 풀어보진 않았는데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30이고 두 군의 곱이 81이면 알파 베타가 둘 다 음근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인수분해도 돼?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2 칠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데도 틀릴 수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을 놓고 하면 루트 3i분의 1하고 3루트 3i분의 1이네요? 그쵸? 근데도 틀릴 수 있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내가 틀리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심지어 인수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제대로 안 본 거죠. 문제 제대로 안 본 거야. 근데 이 생각 해야 돼, 얘들아. 자, 지금 틀리는 게 낫죠? 그죠? 5월달 중간고사 때 틀리는 것보다 지금 틀리는 게 낫죠? 이게 이런 문제만 있을까? 아니죠? 이건 지금 요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 이런 것도 낼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지? 그런 류로 문제가 나왔었을 때 진짜 정신 단디 차리고 실수 안 하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야. 그거 혹시 진짜 끝에 그 18번까지 4개는 그냥 일단 틀리고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거의 이제 그리고 나서 앞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실수? 혹은 뭐 잘 몰랐던 거 한두 개 틀리시고. 네? 16번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근데 내가 그 얘기는 해줄 수 있어. 만약에 있잖아,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성은 쌤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곱한 거를 먼저 정하긴 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곱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현재 알파 베타가 뭐예요? P예요. 아이씨, Q예요.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곱하면 절대값 알파 베타인데 절대값 알파 베타가 2P 플러스 Q예요. 이걸 먼저 결정해보는 편이거든. 이걸 왜 먼저 결정하는 거냐면, 혹시 알파 베타가 서로 부호가 같을 수 있죠. 부호가 같으면 요놈하고 저놈이 같은 거죠. 그 요놈하고 저놈이 같으면 막 P도 0이고 Q도 0이고 막 아주 막 지랄병이라 할걸, 이건?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될걸, 이건? 그죠? 잘 보시면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얘가.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일단 뭐 하다는 거? 부호가 다르다는 게 이 문제의 처음에 시작점이에요. 처음에 얘부터 찾으셔야 돼. 그걸 왜 찾냐? 생각해보시면 이것만 알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P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가 뭐예요? 2P 마이너스 Q죠. 그러면 이거 절대값을 풀 수가 있어, 없어? 누가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라고 누가 얘기한 적 없죠.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나 그냥 베타를 더 작은 값이라 할래.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바꿔? 쓱 지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랍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왜냐면 둘이 부호가 바뀌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음수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이런 루트로 생각하는 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선 편해요. 이것도 문제 푸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 뭐 어떤 풀이는 막 제곱해서 푸는 애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있는데, 난 좀 별로. 그냥 알파 베타 갖고 요거 되나 안 되나 살펴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면 그냥 요거를 하나를 부호를 바꿔놓고 연립반정식 푸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빠르고 쉽던데, 이게 훨씬.
뭐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 강사 추천해. 강추. 알겠죠? 네. 강사 추천. 네? 선행 좀 볼까요? 아, 뭐 달라요? 슈바 슈바? 슈바 슈바? 심화 심화? 아, 답지 이따 줄게요. 답지 이따 줄게요. 사실 내가 검수하느라 다 풀어봤는데 풀어봤던 시험지를 얻다 갔다 버려가지고 내가 야, 근데 13번 있잖아. 그 심화 먼저 볼게요, 그럼. 심화에 심화. 야, 근데 있잖아. 근데 이게 13번 있잖아. 나는 항상 애들한테 이거 가르치면서 애들이 이거 진짜 많이 못 풀더라고. 이거 나오면 얘들아. 역함수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역함수다. 그래. 내가 저 때였죠? 미적분 가르칠 때. 그죠? 미적분 가르칠 때 역함수의 가장 근본, 원리. 그죠? 그러니까 가장 정의에 근접한 식은 합성을 했었을 때 합성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항대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전에 얘기했지만 그게 다 어원이 있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옛날부터 그 다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다 이러면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합성을 해서 항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F 인버스를 G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했고 문제에서는 F 3x-6에 역함수를 hx를 한대잖아.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그 hx를 합성을 하면 여기다가 봐봐라. 이게 얘에 대한 역함수가 hx니까 hx를 합성을 하면 f에 3hx-6 이렇게 되겠죠? 합성을 시켰지? 어찌됐든 간에 f3x-6의 역함수가 hx니까 얘가 x자리에 들어오면 죽었다 깨나도 뭐가 나와야 돼?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미적분 졸업할 때까지 이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누가 너한테 역함수에 대해서 저런 질문을 하면 합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개 중요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 미적분에 있는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겁나 중요한 건데 애들이 이걸 되게 좀 잘 까먹더라고. 다음 두 번째. 얘에 대해서 인버스를 잡으면 네 놈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얘가 결과값이에요. 결과값이 1로 들어와야 되죠. 결과값이 1로 들어오고 너가 정의역이죠. 이 한 덩어리가 정의역이야. 네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아시겠어? 이런 식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gx가 뭐예요?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포인트는 이렇게 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물론 나중에 다시 배우긴 하겠지. 그쵸? 근데 공부는 배울 때 빨리빨리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잘 넣어놨다가 나중에 비슷한 게 나오면 바로 푸시는 거예요. 내신은 가끔 이제 애들이 있어요. 맨날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선생님 역시 수학은 역시 피지컬이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시험 때 시험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 안 돼. 열심히 머릿속에 이런 거를 다 쌓아놔야 돼요. 쌓아놓고 있다가 시험날 딱 보면 이제 네가 아는 문제에서 먼저 한 8, 90%가 끝나야 돼. 그날에 이제 킬러가 있겠죠? 처음 보는 거. 그게 한 10%? 그거 갖고 이제 한 나머지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분 안에 절대 안 끝나요, 시험지가. 아시겠죠? 니네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시험지 쉬운 데 있죠? 그런데도 가끔 되게 어렵게 내요. 가밀고도 어려울 때 있어요. 알겠죠? 오금고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 있어요. 가끔 이빨 꽉 깨물고 어렵게 내요. 얘기했죠? 전교 1등이 70점대 나 본 적 있다고. 오늘 낮에 선생님이 아침에 헬스장 갔다가 이제 아침에 너무 일찍 출근하면 이 큰 강의실에 혼자 적적하게 혼자 앉아 있어 너무 쏠쏠하고 외로워서 출근하다가 롯데몰 가면 롯데몰 1층에 거기 엔젤리너스가 있어요. 거기가 오픈전
그 한 10시 반 전부터 오픈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수업 준비하다가 출근하고 그러는데 오늘 갔는데 보잉고 가르쳤던 애들이 무대기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쳐놀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 그래서 보잉고에 한노마는 한 2점대 중반 정도. 내신으로는 고대 정도 썼고 수능을 나쁘지 않게 봤더라고. 수능으로 한 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혹시 내신 안 되면 한 대 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쌤 이제 그랬고, 한노마는 내신이 더 안 좋아. 한 3점대 넘어가는데 고노마가 수능이 나쁘지 않게 나왔더라. 성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고노마보다 더 내신 안 좋은 애가 있는데 고노마는 수능을 잘 봤더라고. 그래서 고노마 그냥 서울대 끝자락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거진 뭐 컷에는 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이제 조만간 여기 애들 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한노마가 있어요. 한노마 그 전에 얘기했던 보잉고 겁나 잘한다는 있어. 얘 약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애가 하나 있었어. 보잉고에 있어. 겁나 빠르다고 했던 애. 글씨 막 개발세발인데 있어. 걔가 고1 때 보잉고 전교에서 그 고1 3월 모의고사 전교 탑이었거든. 걔가 1.6인가 내신이. 이번에 수능 봤는데 수능 저기 빼고 영어 빼고 300점 만점에 288점 맞았대. 288점이면 아마 수학 뭐 한 개 틀리면 나머지 국어랑 탐구에서 나머지 한 8점 정도 깎인 거예요. 12점 깎인 거예요. 전체에서. 그럼 이제 걔가 서울대랑 연고대랑 이제 걔가 메디컬이 아니거든. 메디컬 안 쓰니까 서울대 연고대를 저기 썼는데 공대 쪽을 내신으로 당연히 충분히 되거든. 쓰고 나머지 세 개를 그냥 이제 의대랑 이런 쪽 그냥 의대 논술 같은 거 세 개 써놨는데 논술은 하나도 안 갈 것 같아.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써도 그 정도면 이번에 서울대는 가요.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 뭐라 했어 저번 주에 진우가. 좀만 있어봐. 이 동네에서 입결 임마. 다들 지금 원장님들 지금 손가락 쪽쪽 빨고 기다리고 있다고. 기훈아 언제 나와? 좀만 있어봐요. 이번 주에 그 배제 애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제 애들도 좀 봐야죠. 배제물이랑 동북고물이랑 동북고 애들도 잘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나오면 선생님 나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을 잘 가는 건 내가 잘 가르쳤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고3 선생님들의 그런 가오 뭔가 이렇게 그죠? 어깨 으쓱. 우리 반에서 서울대 한 10명 갔어.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선행 봅시다. 3년 후엔 너희의 모습이죠. 다들 잘 갔으면 좋겠네요. 1번. 그렇게 말하시니까 실감이 갑자기 확 되잖아요. 3년 후에 너희의 모습이에요. 그때쯤이면 너네보다 3살 어린 애들 또 이제 난 가르치고 있겠죠? 기억이 내가 분명히 수업 전주에 마지막 때 할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랑 f2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나 분명히 힌트 줬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죠? 그거 부정할 수 없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그러면 x-2분의 fx-3인데 이게 4래요. 0분의 0꼴인 걸 인지를 한데 맨날 0분의 0꼴인 줄만 알고 산 거야. 그죠? 그럼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3이 뭐였던 거야? 사실 얘가 0인 거죠. 요거 인정하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뭔 거예요? 이게 3인 거죠? f2가 3인가요? 누가 다항함수라고 했나요? 아니죠? 맞아요?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니. 내가 그래서, 아니, 분명히 금요일날 내가 내가 이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문제가 대원외고 문제인데, 대원외고도 1번에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내가 대원외고에 수학 이거 문제 내는 선생님을 되게 똑똑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되게 천재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되게 잘 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렇고, 그런데 사실 니은이 아닌 건 좀 아셨어야 돼. 니은을 골랐으면 이건 좀 반성합시다. 이거는 좀 혼나야 돼요. 니은은 고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 미분계수 정의를 갖다가 바로 갖다 쓰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연속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근데 막 갖다 쓰시면 안 되죠, 이러면. 자, 디귿은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0인데 F0이 0이냐는 뜻이니까 연속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모르죠? 디귿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맞다고 했더라고. 그리고 리을은 어때요? 그래,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야. 정의가 숨어 있는데, 그죠? 미음은 맞아요, 틀려요? 미음은 맞아요? 이게 무슨 정리죠?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에 의하면 양쪽 끄트머리의 값이, 그죠? 부호가 다르면, 맞아요. 이게 0이 될 수 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연속이 없죠, 지금. 미음에 연속해야 되죠. 생각해보면 1, 3,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죠? 맞아요? 에? 맞은 사람 있죠? 맞은 사람 있던데? 기억 맞은 사람, 리을, 아니에요. 네, 요 근처에 아닌가요? 근데 있어요. 있어, 마. 나 한 명 봤는데 누구 맞았었죠? 맞았어. 아, 맞아, 예준이 맞네요. 한 명 맞았어요. 내가 강동관도 내일 볼 거야. 우리 반 한 명 맞았어. 내가 강동관 한번 볼 거야. 야, 근데 솔직히 2번 이거 안 돼. 아니야. 2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2번 엄청 많이 틀렸어.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1, 2번 틀리고 시작하셨더라고 다들. 이거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내가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부호는 바꾸셔야 되죠.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거기까지는 했더라고. f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거 그냥 1로 간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좋은 게 좋은 거로 하시죠. 그냥 이거 1로 간다고 하십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했죠? 어떻게 하는 거라 했죠? 이거 그려보든 이게 식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 하고 t-1분의 마이너스 2인가요? 맞아요? 그럼 요게 1에 대한 무슨 극한이에요? 1 마이너스 0이죠. 1에 대한 무슨 극한? 좌극한. 요렇게 해서 문제 푸시는 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1 마이너스 0. 그래서 이거 1, 2번을 그리고 뒤에 정오판별이 또 있죠. 아, 정말 뿌듯하네요. 난감해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그럼요. 이러면서 너희는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많이 틀림으로써. 자, 가는 맞나요? 가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 극한이 수렴해야 돼요. 수렴해야지 이게 맞아요. 선생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 세상이 사는 게 다 그렇지가 않은 게, 가령 예를 들면 fx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뭐 예를 들어 gx가 뭐 마이너스 x 뺄 거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1이 합시다. 얘네 둘을 빼면 뭐예요? 2x죠. 이거는 x를 a로 보내면 2a가 되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a로 보내면 얘가 값이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맞아요? 얘도 발산하죠. 값이 같다 틀리다를 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빼면 이게 없어지면서 요거만 남으니까 뺀 거는 그럼 이거 플러스로 합시다.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아니면 뭐 A가 0이거나 그럼 이제 0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가 발산하는 상황이면 논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틀린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꾸로 나는 맞아요, 틀려요? 나는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는 왜 맞는 거냐면 fx-k에 대해서 얘가 리미트에 대한 수렴값이 0으로서 있죠. 전체가 있죠? 그죠? 부분이 있죠. 이거 수렴하죠. 얘 수렴하는 거 맞죠? 이러면 얘가 수렴해요. 왜냐면 전체를 치환을 하고 얘를 넘겨보거나 해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는 수렴을 해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오판별 나오면 어떤 거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류의 얘기는 수렴을 할 때 뭐 빼서 0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알겠죠? 순서가 다 잘못됐어요. 가는 안 돼요. 나는 맞아요. 다는 어때요? 왜? fx0 아니면 나눌 수 있잖아. 나눠서 존재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쌤이 한 번 더 볼 줄 알고 니까 이러면 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죠? 잘 생각해봐. fx가 0이 아니라도 극한은 0이 될 수 있지 않니? fx가 0이 아니어도 극한은 0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다는 극한이 0일 수 있잖아. 극한이 0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는 틀렸어요. 네? 그럼요. 일부러죠. 이 정도 속으면 다음번에 맞추겠죠. 이 정도 속으면. 근데 낸 사람도 참 대단해. 이거를 그죠? 맞아. 역시 나야. 자, 라는 맞죠? 라는 맞아요. 마는 어때? 자, 불연속일 때 곱한 것도 무조건 불연속인가요?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가 불연속, 하나가 연속이면 불연속이 좌우가 다르고 연속이 0을 찍고 있어야 곱한 게 서로 이제 0이 되겠죠. 근데 둘 다 불연속, 둘 다 불연속이면 좌좌 곱한 거, 그죠? 좌극한끼리 곱한 거, 우극한끼리 곱한 게 서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이번에 올해 고3 모의고사에 나왔었다고 내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많은 틀렸습니다. 자, 연속이면 접어도 연속이에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답이 나라 마고 일단 이 문제들은 지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문제의 의도가 되게 뻔하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언제? 수능에선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수능에는 이거 갖고 함정 파서 문제 내지 않아요. 그죠? 나라 봐. 네. 그럼 어디 나오겠니? 내신에. 만약에 네가 선생이어도 이런 거 한번 낼 법하죠. 왜? 굉장히 정의에 입각한 문제죠. 정의에 입각한 문제라서 애들이 수투 중간고사 범위, 뭐 함수, 극한,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거 뭐 별거 있겠어? 뒷부분이 어렵지 이렇게 생각해요. 미분하고 도함수 만들고 적분하고 이거만 어려운 줄 알지 앞에 극한 어려운 줄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내면 거의 막 장난 아니에요. 되게 힘든 부분들이고 뭐 그런 부분이긴 해요. 일단. 근데 결국은 이제 학교 내신에서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출 줄 아셔야 내신이 잘 나와요. 알겠죠? 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